서울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에서 79세 노인이 침실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사망 원인은 수면 중 심근경색도 갑작스러운 낙상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사실은 원인이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이는 행위인 자위였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6세 비뇨기과 전문의이자 남녀 건강 전문가 김은지입니다. 지난 수년간 저는 매우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행동이라도 시기와 상황이 맞지 않으면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는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위는 무해하고 심지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중 특정 시간에는 특히 고령 남성이 혼자 있을 때 자위가 가장 위험한 행동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고령자에게 있어 자위가 특히 위험해지는 시간대와 왜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신부전 실신 더 심각한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첫 번째로 말씀드릴 시간대는 많은 분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때이기에 더 놀라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이나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으니 끝까지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위험 시간대는 새벽 4시에서 4시 15분 사이입니다. 이때 심장 질환으로 인한 급사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고령자에게 이 시간대는 자위를 포함한 어떠한 강한 신체 자극도 매우 위험한 시기입니다. 이유는 이 시간대에 인체에서 아침 혈압 상승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는 밤새 휴식 후 깨어날 준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혈압이 오르는 생리 현상입니다. 하지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동맥 탄력이 떨어지고 심혈관 기능이 약해져 있어 이러한 급격한 혈압 상승이 몸을 취약한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성적 자극과 절정을 경험하면 심박수와 혈압이 더욱 급격하게 상승해 심장에 큰 부담을 주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때 몸은 여전히 휴식 모드에 있으며 자율신경과 조절 시스템이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라 갑작스러운 강한 자극은 마치 스위치를 너무 빨리 켜는 것과 같아 주요 장기의 과부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른 아침을 가장 조용하고 사적인 시간이라고 생각해 이런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리학적으로는 하루 중 가장 불안정한 시간대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새벽 시간대 자위 후 침대나 욕실에서 의식을 잃거나 사망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으며 의료진은 그 원인을 아침 혈압 상승기에 발생한 심혈관 과부하로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심장과 전반적인 건강을 위해 고령자는 이 시간대에 강한 신체 활동을 피하고 몸이 안정적으로 깨어날 시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대를 피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 중 생각보다 위험한 또 다른 시간대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혈압약 복용 직후입니다. 많은 고령자들이 아침에 혈압약을 복용해 심장 부담을 줄이는데 복용 후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약효가 최고조에 달하며 혈압이 평소보다 낮아집니다. 이때 성행위나 자위처럼 혈관을 더 확장시키고 호르몬 변화를 일으키는 활동을 하면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어지럼증, 균형 상실, 심하면 실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쁜 경우 혼자 있을 때 넘어져 머리를 다치거나 발견이 늦어져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의료진은 고령자가 혈압약 복용과 강한 신체 활동, 자위 포함 사이에 최소 2시간의 간격을 두라고 권고합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약효에 적응할 시간을 벌어 갑작스러운 신체 붕괴 위험을 줄일 수 있으니 또 다른 위험 상황은 뜨거운 물로 목욕하거나 사우나를 이용한 직후에 자위를 하는 경우입니다. 아침 시간에 많은 분들이 몸을 따뜻하게 하고 근육을 풀며 기분을 상쾌하게 하기 위해 뜨거운 물로 목욕하거나
사우나를 즐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뜨거운 물이나 증기에 장시간 노출되면 신체가 일정한 생리적 스트레스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높은 온도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추며 혈액이 체내에서 재분배되도록 합니다. 특히 천을 낮추기 위해 뇌에서 다른 기관으로 혈액이 이동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곧바로 성행위나 자위처럼 심박수와 혈압 변화를 크게 일으키는 활동을 하면 심혈관계에 과부하가 걸리기 쉽습니다. 이 조합은 열 쇼크, 실신, 심박수 이상 상승, 심지어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고령자들이 목욕이나 사우나 후 절정을 경험한 직후 어지럼증, 무기력, 방향 감각 상실을 호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이 이런 증상을 뜨거운 물 목욕과 연결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신체는 천을 낮추는 작업과 성적 자극으로 인한 심혈관 반응 조절이라는 두 가지 어려운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험은 특히 혼자 있을 때, 그리고 욕실이나 가정용 사우나처럼 밀폐된 공간에서 이러한 활동을 할 때 커집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실신하거나 넘어졌을 때 발견과 응급 조치가 늦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사들은 뜨거운 물 목욕이나 사우나 이용 후 최소 30에서 45분 정도는 천과 혈액 순환이 안전한 상태로 회복될 시간을 두고 그 이후에 강한 신체 활동, 자위 포함을 하라고 권고합니다. 뜨거운 물 목욕 직후의 위험 외에도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 역시 고령자에게 잠재적으로 위험한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은 조용하고 사적인 환경이 마련되기 쉽지만 생리적으로는 불리한 요소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야간에 깨어있는 능력, 빠른 반사신경, 균형 유지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신경과 전문의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시간대는 특히 60세 이상에서 반응 속도, 균형 감각, 정신적 명료도가 하루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 시각에 자위를 하면 절정 후 혈압이 떨어지고 이완을 유도하는 호르몬이 증가하여 신체 반응이 더욱 느려집니다. 이로 인해 화장실에 가거나 어두운 방에서 이동할 때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게다가 가족들이 모두 자고 있는 시간이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도움을 받기 어려운 점도 위험 요소입니다. 또한 심리적으로도 밤 시간은 많은 사람이 외로움이나 우울감을 더 느끼는 때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자위를 감정 완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대처형 행동은 즐거움보다는 습관이 되어 장기적으로 신체와 정신 건강 모두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아침에 나타나는 탈수 상태 역시 간과하기 쉬운 위험 요인입니다. 밤새 수면을 취한 뒤에는 경미한 탈수 상태가 되어 혈액이 더 끈적해지고 순환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물을 마시기 전에 곧바로 자위를 하면 기립성 저혈압 누운 자세에서 일어나며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이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성적 자극으로 인한 심박수 증가와 혈관 확장이 더해지면 어지럼증, 실신, 심하면 의식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간단한 해결책은 아침에 성행위나 자위를 하기 전 약 15에서 20분 전에 큰 컵으로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회복되고 뇌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어 실신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침대 옆이나 욕실에 물병을 준비해 두는 작은 습관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탈수나 위험 시간대를 피했더라도 또 다른 위협이 있습니다. 바로 장시간 앉아 있거나 누워 있다가 갑자기 체위를 바꾸는 경우입니다. 오랫동안 정적인 상태로 있으면 혈액이 하체, 특히 다리에 몰리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곧바로 자위처럼 강한 활동을 시작하면 순환계가 변화에 적응하기 전에 혈압이 떨어져 어지럼증이나 실신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의 경우 혈관 탄력이 떨어지고 혈전 형성 위험이 높아 더욱 위험합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시작하기 전에 기지개를 켜거나 관절을 돌리는 등 가벼운 스트레칭과 가벼운 보행으로 혈액 순환을 깨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활동에 더 잘 대비할 수 있고
흥분 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사고 위험도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간과하기 쉽지만 결코 덜 위험하지 않은 요소가 바로 부정적인 감정 상태나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의 자위입니다. 고령자에게 정신 건강은 신체 건강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특히 혼자 사는 분들이나 상실과 슬픔을 겪고 있는 분들은 외로움과 공허감을 더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하는 자위는 단순한 쾌감 추구가 아니라 감정을 회피하거나 일시적으로 고통을 달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자위는 마음이 편안하고 긍정적인 상태에서라면 자연스럽고 건강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통이나 공허감에서 비롯된다면 심리적 균형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부정적인 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절정의 순간에는 도파민과 쾌락과 관련된 화학물질이 분비되어 잠시 안도감을 주지만 이 물질이 줄어들면 공허감이나 우울감이 더 크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무의식적인 반복 행동으로 이어져 내면의 상처를 잠시 가리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의학적 의미의 중독은 아니더라도 이는 일종의 감정 의존 상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현실에서의 인간관계 형성 의지가 약해지고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며 정서적 욕구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자신이 놓여 있음을 깨달았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정신건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건강하고 즐거운 방식으로 편안함과 해소를 찾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슬픔을 마비시키기 위해 감정의 공백을 메우려 하는가? 만약 그 동기가 고통에서 비롯되었다면 신체는 스트레스, 호르몬 변화, 수면 불안정 등 추가적인 부담을 지게 됩니다. 이러한 징후를 인식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친구, 가족, 심리 상담사 혹은 지역사회 지원 모임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고령자의 정신 건강은 폐쇄적이고 고립된 생활보다 대화와 교류를 통해 훨씬 더 잘 유지됩니다. 이제 고령자가 자위를 피해야 할 7가지 가장 위험한 시간대를 이해했다면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60세 이후에도 이 활동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건강하며 긍정적인 생활의 일부로 만들 수 있을까요? 다음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원칙입니다. 하루 중 적절한 시간대 선택. 보통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혈압이 안정적이고 정신이 맑으며 자연스러운 에너지가 가장 높은 시간입니다. 활동 전 충분한 수분 보충, 시작 30분 전에 큰 컵의 물을 마시면 혈액순환이 조절되고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저혈압 위험이 줄어듭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 조성, 조명이 충분하고 바닥이 건조하며 미끄럽지 않도록 하십시오. 균형 유지가 걱정된다면 앉거나 등바디를 활용하는 자세를 선택하세요. 가벼운 준비 운동, 시작 전에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움직임으로 혈액순환을 활성화합니다. 위험 시간대 회피, 혈압이나 심박수에 영향을 주는 약을 복용 중이라면 복용 후 최소 2시간이 지난 후에 하십시오. 행동의 동기 확인, 즐거움과 자기 몸과의 연결을 위한 행위인지 아니면 부정적인 감정을 피하기 위한 행위인지 스스로 점검하십시오. 핵심은 나이가 들어도 자위는 금기가 아니며 개인 생활의 자연스러운 일부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신체에 상당한 생리적 변화가 일어나므로 현재 건강 상태에 맞춰 습관을 조정해야 합니다. 경고 신호를 무시하면 젊을 때보다 훨씬 심각한 결과, 예를 들어 낙상, 심혈관 사고, 실신, 심하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위험은 시계에 표시된 시간이 아니라 그 순간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고 생활 속도를 조절하며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깊게 호흡하며 적절한 시간을 선택한다면 이 활동은 건강을 해치는 요소가 아니라 지원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유익하거나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면 친구, 가족 혹은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공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서로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을 남기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가치 있는 정보를 나누겠습니다.